영양 상담 성공 사례 숨은 키 10cm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교육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자, 무엇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 뭐 해야 되지?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솔루션을 몇 가지를 진행을 했고 성공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뭐 키, 비만, 뭐 비만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만이거나 키가 작거나 뭐 편식하거나 그럼 보통 뭐라고 상담을 하시나요? 네, 뭐 어떤 경우는 먹는 걸 줄여라, 열량을 줄여라, 아니면 뭐 이건 더 먹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공이 되든가요? 우리가 대부분 실패를 하죠. 그게 성공했었으면 뭐 비만 문제, 편식 문제 이런 것들 금방 해결됐을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키로 풀어내서 성공한 사례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키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적에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공을 못하지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성공을 하죠. 우리 어떤 식생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식생활 생각보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키는 누구나 관심이 있어요. 어른도 그렇고, 이제 어른이라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키가 얼마나 관심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전북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를 이제 영양 선생님이 상담한 사례예요. 여기 보면 아이가 굉장히 이제 좀 말랐고 작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보니까 주 양육자가 시설 센터장이었어요. 이 아이가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갖고 집에서 못 있고 나가 있었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보니까 집안 환경상 먹는 걸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난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무슨 어른이 하는 것처럼 나는 먹는 거 싶고 안 먹고 싶고 세상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저는 키는 좀 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생활이 자기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키는 크고 싶대요.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인 줄 아시나요? 이런 키가 안타까운 게 우린 대놓고 키가 크네, 작네, 말랐네, 뚱뚱하네 얘기를 하죠.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면 신체 관련된 얘기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 자체가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고 작은 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키가 너무 절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 키를 크기 위해 식생활이 변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를 앞세우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사실 이제 이 책이에요. 내 아이 키 호르몬과 영양. 제가 이대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이걸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성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 교육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조숙증이라는 걸 앞에 내서 오면 안 읽는데 걱정은 되는데 공부할 생각은 없고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 결국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성조숙증의 걱정은 키래요. 작아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조숙증을 키로 접근했고 결국은 키는요 영양소 플러스 성장 호르몬이에요. 사실은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아무리 영양소를 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고, 네. 이거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 키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 비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BMI가 키분의 체중이잖아요. 키가 크면 당연히 BMI가 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비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키를 하게 되면 더 좋은데 특히 여러분들 비만 클리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만 클리닉이라서. 그 클리닉을 비만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순간 나는 비만이잖아. 예, 비만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하더라도 비만이 아니라 키 키우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게 되면 비만조차 해결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성장 호르몬이 재밌는 게 뭐냐면 뼈 성장뿐만 아니라 지방세포를 감소시켜요. 그 다음에 근육량이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키가 다 스탑됐으니까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키가 스탑된 여자든 남자이든 성인이든 그 다음에 나이 들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젊음의 호르몬이라고 맞는 호르몬이에요. 전 연령이 가능한 게 성장 호르몬 관련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 모든 고등학교까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사실 아까 저 앞에 있는 책도 결국 교육 자료잖아요. 교육 자료 갖고는 나 뭐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워크북이에요. 숨은 키 10cm를 찾아라를 해갖고 이게 이제 대구 카톨릭 대 부산교육청 해갖고 협력으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일할 때는 협력으로 해야지만 살아남는 세대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맞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DST 검사를 해갖고 이렇게 검사 결과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 이렇게 키, 그다음에 BMI, 그다음에 나의 식습관을 직접 체크하고 찍어보게끔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요즘은 이제 들여다봐 보기만 하는데 아이들은 내가 어떤지를 직접 점을 찍고 동그라미 치는 게 굉장히 그래야지 내 뇌 속에 내가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장판이 좋아하는 거를 알려주죠. 성장판은 영양을 좋아하고 성장 호르몬을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복이 들어가요. 성장 호르몬을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10시 전에 자라, 야식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운동을 해라, 단 간식은 적게 먹어라,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미션을 줘요. 그러면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관적으로 밤에 계속 자니까는 잠을 안 자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네 이런 그림들을 보고서 아이들이 앞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좋아하는데 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또 반복적으로. 사실 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반복적으로 들어온 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학적인 걸 가지고 이제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다음 이제 알았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이란 또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주고 스티커를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일찍 자기, 매일 운동하기, 채소 몇 끼 먹기, 단간식 줄이기를 성공했을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중학교 애들 큰 애들은 싫어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중학교 남자애들도 이 스티커 붙이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디지털로 가는 세대에 사람들의 관심 뭐냐 아날로그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고 이거를 붙이면서 선생님한테 와갖고 스티커 붙인 거를 이야기하는데 되게 너무 기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실례를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지역아동센터에서 비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장으로 접근한 케이스인데 딱 코로나 때 한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여기만 있었는데 저희가 줌으로 직접 교육을 했는데 놀라운 게 한 달 만에 키가 평균 2.6cm가 큰 거예요. 이 2.6cm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로였거든요. 한 달에 0.5cm 정도 커요. 저도 살짝 깜짝 놀랐고 의사가 보더니 너무 놀라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몸에 있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는 거를 못했어. 그러면 정말 바닥으로 안 크는 건데 성장 호르몬 충분히 분비될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키가 못 컸던 게 확 크는 효과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근데 보통 보면 이게 한 번으로 하게 되면 믿기 힘든데 저희가 부산교육청에서 캠프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캠프가 잘 돼갖고 이제 우수 포스터상까지 받았던 건데 이렇게 이제 우수 포스터상이 받아졌던 이유가 아까 말한 제 아이케어 솔루션을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포스터가 나왔던 거고 여기서 보면 아이들 채소 섭취도 좋아지고 단간식도 좋아지고 키가 2cm가 컸어요. 이 초등학교 캠프 때. 그래서 이제 언론에 노출된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때요? 상담을 하거나 소규모로 뭘 할 수가 있죠. 이게 인터넷이 안 되나 봐요. 네, 요거는 사실 이제 강원도 교육청 선생님이 하신 건데
아이들을 그룹으로 해서 점심시간에 했던 케이스였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룹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상담을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전주에 있는 선생님이 1대1 상담을 한 건데, 이 아이가 보면 얘는 정말 키가 번호가 1번이고 정말 마르고 그런 아이였어요. 얘 이제 DST 검사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식생활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까다로운 아이였어요. 네. 본인 자체가 까다로우니까 먹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았던 케이스였어요. 이 아이를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상담할 땐 이 개념을 알면 좋아요.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이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가 봤더니 이제 얘는 태도 단계였어요. 왜냐? 저는요 초콜릿 간식을 좋아하고요. 김치는 정말 먹기 싫은데 키가 크려면 채소랑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아까 말한 이제 그 10cm 찾아라 워크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오라고 했더니 몇 개 못 붙였네.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나름대로 얘도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너 왜 안 붙였어요가 아니라 그래 네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10시 전에 자려고 누워만 있어도 인정. 그 다음에 뭐 30분이 어려우면 20분도 인정. 이런 식으로 얘에 맞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게 바로 상담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많이 늘었죠. 예, 얼마나 뿌듯해요. 그래서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어디 단계로 올라갔어요? 행동 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점심에 진짜 먹기 싫은 채소 있었는데 채소 한 주먹씩 먹어야 해서 참고 먹었어요. 그리고 김치도 2개 씻어서 3개나 먹었어요. 저 잘했죠? 그쵸. 그냥 미소가 짓게 되는 이런 걸 보고 아이도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흐뭇했던 거죠. 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도 골고루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바로 상담이죠. 여러분들 상담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어려운 이야기 듣고 얘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른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면 그걸로 사실은 상담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례를 듣고 난 후 DS하고 숨은 키 10cm 활용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전히 점점점이 있을 걸로 봐요. 왜냐, 제가 선생님들 많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넘어야 될 어려움이 정말 많더군요. 시간도 부족하고 상담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교육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의 학원으로 바빠. 시간이 없대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 이걸 또 넘어서면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전문적인 내용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결국은 환경 극복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거 듣고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사실 이거는 극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희망자가 없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로 하게 되면 이게 극복이 돼요.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도 가정통신문 이런 것도 뭐 식생활 진단, 뭐 영양상담 이렇게 하지 말고요. 키를 키워드립니다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려우면 이제 교육청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연수 기회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저희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영양 선생님인데 저한테 상담 학생이 없어서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겨우 1명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영양 상담을 몇 명이나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최근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을 하고 성공을 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20년 영양사 생활에서 가장 행복해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몸은 되게 힘들었어요. 시간도 없는 막 밤새고 막 주말에 일을 했지만 너무 보람차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이 어떤 했던 이야기를 잠깐 이제 목소리만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기를 만나기 전에 영양 상담을 했던 저의 마음들입니다. 올해도 또 해야 하는구나, 영양 상담. 하지만 그중 누구 하지? 보건소에서 자료 좀 얻을 수 있나? 식사일기나 리플렛 자료 같은 거 얻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수문기를 만난 후에 저의 마음은 너를 만난 건 나에게 행운이었어요. 사실 여기가 포인트죠. 약간 이제 두려운 마음을 그득 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급식을 먹으러 온 아이들을 붙잡고, 얘들아, 그 선생님이 수문키 프로젝트를 할 건데, 같이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 전엔 뭐 영양 상담 이야기만 해도 뭐 어디서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갖더니 그 다음에 저에게 질문도 해요. 키 크게 해주는 거냐고. 하고 싶다고. 왜 쟤만 시켜주냐고. 나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모이던 아이들이 시작부터 이렇게 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이라 대답을 안 하면 어쩌나, 네, 아니요. 막 이렇게만 대답하면 어쩌나, 이게 또 상담이 되려나, 막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결과지를 주니까, 우와, 막 이런 반응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훨씬 그래서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시작할 때 키 체중을 좀 기록해놨어요.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하고 너무 걱정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 결과 가장 많이 큰 학생은 1.9cm, 그 다음은 1.2cm, 그리고 1cm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한 0.9cm 정도가 컸더라고요. 무직원 연수를 떠나는 좀 차 안에서 수능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도 못 챙기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걸, 이제 본인 과목이랑 어떻게든 엮어서 수업 시수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선생님은 이제 본인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크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수능키를 하면 좋겠네요. 라고 살짝 말을 아꼈습니다. 항상 그 밥이 맛있다, 맛없다, 뭐 위생이 어떻다, 이런 말 외에 사실 뭐 특별하게 나눌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수문키를 계기로 그 영양사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또 그 대화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저만 알고 싶은 수문키였는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런 에너지를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만 알기 아까운 이제 수문키가 되었어요. 저의 열정을 되찾아준 수문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문키 10cm를 찾아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양 상담을 하면서 받았던 기쁨과 설레임과 또 열정이 그 영양 상담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1인으로서 선생님들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용기 안 나셨던 분들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장, 비만, 건강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는 영양사이고 특히 학교 계신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사실은 영양 상담이나 뭐 영양적인 걸 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계시잖아요. 이 아이들의 어떤 식생활을 바꾼다는 거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셔서 진정한 식생활 전문가가 우리 영양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